우리가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표현하는 뭐 겉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. 겉피자기 때문에 겉을 싸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, 요거를 영문으로는 cerebral cortex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대뇌 피질 부분은 요것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겉으로 보이기엔 4 영역인데 약간 안쪽에 이제 그 뇌섬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5개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, 요걸 또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. 자, 크게는 이렇게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. 요것도 이제 명칭을 하나씩 적어보면, 자, 요 앞부분이 이제 전두엽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고, 우리말로 이마엽이라고도 표현하고요. 영문으로는 프론탈 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옆쪽, 요 부분,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은 두정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. 우리말로 마루엽이라고 표현을 하고, 영문으로 parietal lobe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옆쪽에 이제 요 초록색으로 제가 이제 그리는 요 부분을 이제 측두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우리말로 뭐 관자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, 영문으로 temporal lobe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요 끝에 부분, 요 끝에 부분 여기는 이쪽에 쓰죠. 요 부분은 이제 후두엽이라고 표현하고요. 뭐 뒤통수엽입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영문으로는 occipital lobe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에 요 이제 전두엽과 측두엽과 요 두정엽, 요 부분은 이제 요 겉에 이제 싸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갖고 이제 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쓸까요? 이쪽 쓸까요? 이 부분이 이제 뇌섬엽 인솔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전두엽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이제 크게 이렇게 선을 제가 그은 부분이 있죠. 요 크게 선을 그은 요 중간에서 선을 그은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랑을 판다라고 할 때 뭔가 이 홈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? 이렇게 그 고랑을 파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, 여기 중간에 쑥 들어가 있는 요 고랑이 파져 있는 부분을 중심
중심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. 예, 요거 중심구, 그리고 뭐 중심고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. 그리고 영문으로는 중심이기 때문에 central, 그리고 고랑에 해당하는 이제 말이 circus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고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큰 홈이 또 파져 있습니다. 요 부분을 이제 가쪽에 고랑이 파져 있다라고 해갖고 요 부분을 이제 가쪽 고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외측구라고 표현합니다. 외측구, 그리고 가쪽 고랑, 그리고 영문으로는 lateral sulcus 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. 뭐 저 중심고랑 중심구 같은 경우에 뭐 롤랜딕 서커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, 뭐 외측구 가쪽고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비안 피셔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, 뭐 요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 중심구에 홈이 파져 있으면 홈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불뚝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 불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. 요렇게 존재하는 요 부분을 이제 뭐 중심구의 앞쪽에 존재하는 불뚝 튀어나온 부분이다 그래갖고, 그 불뚝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회라고 표현하거든요. 회. 그리고 그 회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는 자이러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, 요 부분이 이제 불뚝 튀어나왔다라고 해갖고 중심구의 앞쪽이다. 그래서 중심전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, 이 부분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 몸의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, 이게 바로 그래서 운동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은 운동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골격근을 의지대로 움직이는, 그래서 수의 운동, 그게 이제 의지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데,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운동 이외에 고등한 그런 상호작용을 다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죠. 뭐 추리를 한다든지, 사고를 한다든지, 계획을 잡는다든지, 그리고 뭐 컨트롤 할 부분들이 있으면 컨트롤 한다든지, 이런 부분들이 다 전두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중심구에 이제 이 고랑이 딱 파져 있는데 또 불뚝 올라오는, 옆쪽으로는 불뚝 올라오겠죠? 그 불뚝 올라오는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또 해당이 되는데, 이게 중심구의 이건 뒤쪽에 불뚝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중심후회라고 표현합니다. 후회. 그래서 중심후회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, 여기는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관장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우리 몸의 뭐 온각이라든지 통각이라든지 앞각이라든지 뭐 피부 감각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다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, 따라서 이 두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의 감각들, 그 감각들의 정보를 갖다가 여기로 이제 모아서 통합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모양을 본다든지, 뭐 구조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이제 두정엽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, 여기에 이제 이 운동 영역하고 감각 영역 요 부분을 이제 합쳐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한 독특한 그 모형을 만든 게 있습니다. 그걸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표현하는데, 그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작은 인간, 난장이를 의미합니다.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, 거기에서 그 호문클루스의 모형을 보게 되면 얼굴은 엄청 커요. 얼굴이 엄청 크고 손이 엄청 큽니다. 다른 부분은 작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요 부분을 갖다가 인간의 몸으로 대응시켜서 보게 되면 얼굴이 움직이는 부분, 그리고 얼굴이 감각하는 부분, 손이 움직이고 손이 감각하는 부분이 이 뇌의 영역에서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
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등에서 내가 뭐 이렇게 감각을 하는 거하고 손으로 감각하고 얼굴에 감각하는 게 그 민감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. 그 이유가 얼굴이라든지 손에서 느끼는 부분, 운동하는 부분들이 이 뇌 영역에 이렇게 중심고랑을 해갖고 앞과 뒤에 나타나는 그 영역들이 이 얼굴과 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훨씬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, 뭐 그거는 이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축두엽. 축두엽은 여기에 이제 이쪽 부분에 청각 부분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측두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청각.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후각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청각 및 후각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요 청각 그 정보가 이 옆쪽에 이제 이 두정엽하고 이 축두엽이 걸쳐서 이제 존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그것도 나중에 한번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요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것, 그 부분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 언어를 들었을 때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뭐 새소리인지, 뭐 사람 소리인지, 뭐 말소리인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한다든지,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, 뭐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베르니케 영역인데, 이 부분 쪽에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 존재하고, 또 우리가 그러면 그 들은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갖고 뭔가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 말을 하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데, 그게 이제 요 운동 영역 중에서 입과 관련된 입이 또 움직여야지 결국은 이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. 그 입이 움직이는 운동 영역과 관련돼서 브로카 영역이 같이 그 옆쪽으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연관성이 있는 영역들이 막 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감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 결국은 선택을 하고 하는 것까지도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이 축두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어 인지하고도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정서의 인지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 이 측두엽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이제 후두엽,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계신데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일단은 눈으로 그 사물의 이미지가 들어오죠. 들어오는데 이 들어온 정보는 결국은 저 이 머리의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. 이 뒤쪽으로 가서 이 후두엽, 뒤통수 쪽에 있는 이 후두엽 쪽에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시각의 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에서 처리가 되고요. 그리고 그 시각과 관련된 시상이 여기에서 통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, 그래서 뭐 시각, 청각, 후각, 그리고 뭐 피부 감각, 촉각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대뇌피질에서 처리가 되고, 그것들을 토대로 또 운동까지 이루어지고 사고까지 이루어지고 감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, 여기에 이제 그 미각이 하나 빠졌지 않습니까? 미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뇌섬엽, 요 뇌섬엽 요 안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대뇌피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, 그 뇌섬엽 쪽에 이제 요 미각의 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뇌섬엽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, 감각, 그리고 내장, 우리의 이제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내장의 어떤 정보들이 통합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대뇌피질 하면 이렇게 크게는 전두엽, 그리고 두정엽, 측두엽, 후두엽, 그리고 요 안쪽으로 좀 숨어 있는 뇌섬엽까지 이렇게 기능을 한번 보시고 그 위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Ocean element.